a를 구하지? 라는 생각. 근데 얘들아 이거는 전형적인 그거예요. 22번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를 때. 자, 모를 때는 뭐 하냐면 순서 바꿔서 연립이에요. 주어진 정보에 얘들아 주어진 정보를 순서 바꿔서 해결하면 답이 나와요. 순서 바꾸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해볼게 얘들아. x 빼기 4y는 10-5a야. x 플러스 y는 15야. 그치? 근데 이 두 가지에다가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보다 4배. 그러면 a의 정체를 나타내시오. 여러 개가 나오나봐요. 여러 개.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거 선생님 미리 말했죠? 순서 바꿔서 연립하면 됩니다. 쌤 이대로 풀면 안 돼요? 이거 더하거나 빼도 답은 나오겠지만 a가 남아버려서 복잡해 보일 거예요. 다시 이거 이대로 연립하면은 뺀다고 쳐도 a가 남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기 좀 보이십니까? 뭐 하자? 순서 바꿉시다. 첫 번째 얘들아 그럼 된다고 치면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의 4배인 거잖아. 얘들아 요거를 수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 자 수식으로 적어보자. 이게 뭐야? x에 쇠창살을 달아주면 양수로 읽을 거야. x의 양수로 읽은 것 절대값은 y의 절대값으로 읽었을 때 4배 크다. 4배이면 되겠죠. 이게 지금은 주어진 단서거든요. 자 근데 절대값과 절대값이 4배가 된다는 걸 좀 더 쉽게 말해보자. 얘들아 이거 쉽게 말해보면 뭐예요? 이거의 의미 생각해보자. 뜻! 뭡니까? 얘를 인정하면 x를 4y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첫 번째 그대로 같거나 다시 한번 절대값 안쪽과 절대값 안쪽이 부호가 같아서 x가 같다 y의 4배. 예를 들어 얘가 4면은 얘는 1이면 돼. 이런 식으로 서로 같아지기 위한 가능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같을 때 절대값 안쪽이 그대로 똑같으면은 말이 되는 거죠. 4배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뭘까요? x랑 다른 부호만 반대일 때. 자, 이 두 가지 가능성 따졌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4배 된다. x랑 y의 4배. 또는 큰 녀석이 상대방의 4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같아질 때. 또 절대값은 4배겠죠. 이해돼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쌤, 저는요 이거 되게 쌤, 만약에 마이너스 x가 y의 4배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을 때 얘의 마이너스를 전체를 넣었을 때랑 얘의 4배가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얘랑 얘는 뒤집어서 바라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 마이너스를 달아줄 때라는 건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기서 같은 말이니까. 이거 뒤집어서 읽으면 똑같은 거잖아. 이해하겠다. 쌤 마찬가지로 저는요 이때 봤는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의 4배랑 같을 때 근데 이것도 어차피 식을 정리정돈해서 읽으면 얘는 똑같은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4배가 된다라는 걸 해석하면 그대로 같거나 4배의 그대로 또는 상대방의 4배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같아지는 수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만 해결해보면 돼요. 됐습니까? 해보자. 자, 그대로 같을 때부터 해볼게. 얘들아, 얘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라고 치면이야. 그러면 저기 연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식이 하나 더 붙어요. 하나 더 붙으면 x는 4.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 하는 거야. 자, 케이스 1, 1. 지금 이거 1대요. 얘들아 x가 4y라고 치면은 이거 연립의 순서를 바꾸면 답이 나와요. 해보자. 지금은 얘들아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연립하기 쉽죠. 처음 거를 무시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해되니? 그럼 뭐 할 수 있니? 대입법을 쓸 수 있지. 대입법 쓸 수 있는 거 보여? 대입법. x가 4배 y야. 그러면 x를 소거시켜요. 대입하기. 자 그러면 x를 4y로 바꾸면서 읽으면 저기 식은 해가 나오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기다가 4y를 집어넣고 붙여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5y가 15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들어맞는 수는 3이라는 결과가 나와. 근데 x까지 한번 구해보자. 그럼 y가 3이라고 치면 거슬러 올라가면 4배만큼 같아야 되는 거니까 12쯤으로 측정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여기서 일 끝난 게 아니야. 일이 안 끝났어요. 방금 나온 해를 순서 바꿔서 일한 거니까 얘들의 해를 여기서 대입해도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를 이제 밑줄에 대입해보자. 밑줄에 대입해보자. 위에 대입.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를 한번 검색하면 10이랑 3을 넣어보자는 거야. 내가. 이해됐니?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12 빼기 3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비하면 12는 10-5a가 들어맞아야 돼. 근데 여기 0이잖아요. 0이에요. 0은 10-5a니까 그냥 저쩌고 해서 a는 2라는 게 나오죠.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a는 2였을 것이다. a는 2였을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뭐죠? x는 마이너스 부반대일 때고 또는 반대 부호만 마이너스 붙이면 같아질 때. 그럼 이 결과도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돼.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시 원래식으로 되돌아가서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어? 지우개로 지우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한번 조사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럼 된다고 치면이야. 이것도 세 개를 연립하면 두 개 먼저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4y니까 이때는 케이스 2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x가 마이너스 4y를 여기서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y 더하기 y는 15에 들어맞아야 되는 거 맞니? 여기다가 하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y가 15인 거 맞니? 그럼 이거에 들어맞는 y의 정체는 마이너스 5로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네요. 자 근데 방금 나온 y랑 x까지 구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자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검사하면은 x는 좀 크게 나오죠. 20 좋아요. 2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오나 보다 하면서 이제 뭐 하면 돼? 다시 맨 처음 식에다가 대입해요. 위에 대입합니다. 맨 위에 대입. 그럼 이제 이 상태를 대입하면 돼요. 20과 마이너스 5 순서로 대입하자. 20과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20 빼기 f 빼기니까 플러스 20 되겠지. 20 플러스 20이 10 마이너스 5이에요. 그럼 이거에 들어가는 수는 이거 40이잖아. 40. 그럼 40이 10 마이너스 5a가 되게 하는 적당한 a는 있어요. 넘기고 되겠죠? a는 좀 음수가 나오긴 하는데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쵸? 따라서 얘도 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의 가능성들을 적었을 때 나오는 a랑 나오는 a가 두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으니까 모든 a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것들의 합. 합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자, 이거는 물론 순서 바꿔서 연립이라는 걸 제가 스포일러 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고민했을 때 여러 수단을 다 해봤을 때 이거밖에 없죠. 왜냐면 절대값이 같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얘가 플러스랑 플러스랑 가정하면 4배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는 얘랑 한쪽은 플러스 한쪽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돼. 이해되니? 그 다음 마이너스 4였고요. 와, 23번 진짜 어려운 문제네. 이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선행반도 시험 봤거든요. 만점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하셨대? 걔들은 좀 시간이 부족했을 뿐 이거 어떻게 풀었지? 얘들아 23번은 꽤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8줄이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상점에서 물건 한 개를 A, B 두 사람이 서로 마치 그런 거지. 뭐라 하지? 뿜빠이? 서로 뿜빠이 하는 거죠. 뿜빠이 뭐지? 뿜빠이 몰라요? 분할 더치페이? 아, 더치페이라고 하죠. 서로 엠빵? 어쨌든 나눠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사서 각각 얼마씩 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5회 분할해서 갖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 자, 근데 매회 A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보다 4,000원씩 더 내고 매회 B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의 90%를 계속 내기로 했어. 5회 동안에. 그때 두 사람이 처음 낸 금액과 분할 2회차까지의 금액의 합은 같고 물건값을 모두 갚고 난 후 A가 B보다 6,000원 더 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물건이 있었어. 구름처럼 되게끔. 어떤 물건이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뭐 하겠대? 두 사람이 야, 우리 뿜빠이 하자. 더치페이 하자. 자, 두 사람이 일단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일단은 두 사람이 함께 사서 각각 얼마씩 낸 다음이야. 자, 위에서 다시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물건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일단 부분적으로 돈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일단 A가 처음 낸 금액 1,000원을 낼까? 2,000원을 낼까? 100원을 낼까? 5만 원을 낼까? 그냥 A가 낼 금액을 처음 금액을 X번호로 적읍시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 친구 B는 처음 금액을 A랑 살짝 다르게 문자 Y로 적을게. 일단 1단계는 이거예요. 문자 설정. 얼마 냈겠지라고 치자. 오케이? 자 그러면 X1 내고 Y1 냈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이러면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왜냐면 처음 내고 그 다음 뭐 하겠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금의 원리죠. 저금. 처음 내고 나서 저기 아저씨 저 이따가 또 올게요 하면서 5회로 돈 나눠서 낼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표를 그려드릴게요. 표를 그려야 된다. 자 근데 일단 처음에 얼마만큼을 내고 다음 5회 동안에는 처음 금액에 땡땡만큼 더 낸다라고 써 있어. 자 그걸 잘 해석해야 된다. 자 근데 얘들아 뭐라고 돼 있니? 그 세 번째 줄이야. 매회 A는 처음 낸 금액에 얼마 더 낸대? 4,000원 더 비싸게 낼 거예요. 일단 이거 내기 위해서 급하게 낸 거야 돈을. 일단 급하게 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아저씨 저희 좀 더 5회차까지 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면서 X 플러스 4,000원 더 낼게요 하면서 이 말이었던 거야. 매회니까 문제 잘 봐. 매회 처음 낸 금액을 반복해서 내겠다. 4,000원 올려서 이렇게 돈을 내겠다는 게 지금 출제자 의도였던 거예요. 4,000원 올려서 5회차 돈 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다음 줄 B로 규칙성 찾을 수 있겠어? 자 다음 줄이 이제 네 번째 줄인데 매회 B는 처음 냈던 금액에 과거에 냈던 금액이 있어. 이 Y에 90%씩 낼게요 라고 돼 있어요. 90% 괜찮니? 근데 90%를 낸다는 건 100분의 1로 바꾸면 100분의 90을 낸다는 소리고 100분의 90을 원래 수에다 곱하면 여기는 100분의 90 Y를 내겠다는 소리고 다시 90% 낼게요 라고 하는 행동이 해석해보면은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10분의 9조각인가요? 약분까지 할 때 약분? 그럼 10분의 9Y씩 1회도 내고 언제까지? 5회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0분의 9Y, 10분의 9Y, 10분의 9Y 9Y A처럼 보이네. 9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돈을 내겠다 했을 때 5회차에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이 물건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 설정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야. 자, 두 사람이 처음에 낸 금액과 분할 2회차까지의 금액의 합은 서로 같고요. 자, 처음 낸 금액과 2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이 서로 같다야. 문제를 잘 들으세요. 서로 같다. 그럼 얘들아 처음 낸 금액과 2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이 그럼 합이 지금은 주인공인데 얘들아 일단은 A 입장에서 낸 금액을 검사해보자. A라는 친구의 낸 금액을 검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EX 처음 냈던 금액에 2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이에요. 자 이거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 낸 금액과 2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이니까 그럼 지금은 A 입장에서의 그 돈을 재면은 그냥 더하기 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A 입장에서 낸 금액은 2회차까지의 검사는 3x 플러스 8천이니까 이해되니? 이 말의 뜻은 2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 자 그리고 상대방 B는 낸 금액을 검사해봐. 여기까지 낸 거지. 처음과 1회, 2회 합친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은 B가 낸 거예요. 2회차까지만. 그럼 이거는 더하면 어떻게 돼? Y 더하기 10분의 9Y 더하기 10분의 9Y야. 그럼 통분해서 더하면 10분의 28Y죠. 암산대로 해봐. 그거 계속 있지. Y 플러스 10분의 9Y 플러스 10분의 9Y는 앞에 1이 있다고 두고 10분의로 통분하면 10분의 28Y가 될 거야. 오케이? 분자끼리 더해. 그래도 더하세요. 자, 그게 무엇이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관계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8천은 같아진다. 10분의 28y. 근데 이거 약분 좀 해놓을게요. 5분의 14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14 이것도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일이 더 터집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줄 읽어볼까요? 값고. 자, 물건 값이 다 갚고 난 후에 A가 B보다 6,000원을 더 냈대. 그럼 마지막 것도 뜻을 해석했겠니? 그 뜻. 마지막까지 돈을 다 갚고 낸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A가 B보다 6,000원을 더 냈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줄은 어떻게 책쓰면 되겠어? 다 더한 거. 말 그대로 다 더한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A가 지금까지 낸 총 금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 더하면 총 낸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또 책쓰면 이제 뭐가 돼? 다 더하면 정말 많죠. 6x 4천의 5배 2만원. 얘가 A가 낸 마지막 회차 금액이고 쉼표. 여기는 이제 B가 낸 금액이야. 근데 B가 낸 금액을 5회차까지 싹 다 누적하면은 Y 더하기 더하기면은 암산되니? 아까 여기까지가 통분식 해놓자. 아까 10분의 28Y였어. 근데 어차피 얘들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 반복되는 수니까 5배면 되겠지. 그리고 얘 더해도 되겠다. 다시 얘를 5배 하고 얘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일단 해보면은 뒷부분에 낸 금액에다가 5배를 하고 처음에 금액 Y를 더하면 전체 금액이 되는 거지. 순서를 바꿔서 더한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약분이 좀 되죠? 5 날라가고 2분의 9Y에 Y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1Y 좋아요. 2분의 11Y.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건 아니고 A가 내버린 금액과 B가 내버린 금액이 얘가 더 많이 냈대요. 6,000원 더 많이. 괜찮습니까? 그럼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가 A야. 2만. 는 요 뒤에 거 B가 낸 금액들에 6,000원 더 많은 거니 그 오른쪽에다 6,000원 더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미리 말했죠. 이거 시간이 부족했으면 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때려 맞춘 거. 근데 계산도 마지막에 진짜 크게 나와요.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 두 번째 얻어진 사실은 6x 플러스 2만 원이 같더라. 이거에 이거. 2분의 11y 플러스 6,000. 오케이? 이제 뭐 하면 돼? 식을 완성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돼. 이제 계산만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자는 왼편으로, 숫자는 오른편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3x 빼기 5분의 14y는 마이너스 8,000. 이것도 y를 왼쪽 숫자 오른편 보낼게요. 6x 빼기 2분의 11y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만인 거니까 6,000 빼기 2만은 마이너스 14,000. 그치? 분수 꼴인 거 너무 싫어서 최소 분배수로 곱할게요. 자, 윗줄은 5배 해보자. 계산도 마지막에 좀 짜증나요. 참고로 이거 2배 하고 빼주시나? 2배? 편리한 걸로 하세요. 다음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럼 5배 시키면 15x 빼기 14y는 5배 하고 있다더라. 5배 마이너스 8,000의 5배는 앞자리만 곱하면 8, 5, 40인데 마이너스 붙이면서 읽으면 4, 10, 0, 0, 0 4번. 오케이? 아랫줄은 뭐 하면 되겠어? 2배. 아랫줄은 2배. 그럼 2배 시키면 12x 빼기 11y는 마이너스 28,000. 슬슬 머리가 아프죠? 연립하기 위해서 그나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게 여기는 좀 멀어요. 14가 11, 최소 배수가 너무 커. 여기가 없지나.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같아지면 60이겠죠? 60이 최소 배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60으로 통일하면 윗줄은 4배. 암산하자 60x. 이거는 4배 시키면 56y야. 요거는 4배 시키면 4, 46인데 0 4개 붙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아랫줄은 5배겠지? 그러면 60x 5배 55y 이 5배 암산 됩니까? 14는 좋아요. 14만. 오케이?
뭐 하면 돼? 서로 빼면 돼요. 자, 그럼 빼면은 x끼리 날아가고 얘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y가 내려와요. 자, 그럼 여기는 얘에서 빼면은 이 자릿수 잘 맞춰서 빼면요. 되죠?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y의 정체가 나와요. 2만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까지 구하면요. y에 따른 x는 대입하기 쉬운 곳으로 숫자가 작았던 부분으로 갈까? 숫자가 작았던 부분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였던 건 최초의 식. 여기다가 한번 방금 얻어진 y를 대입해요. 자, 그러면 여기 y 자리에 2만이라는 수를 대입하면 가보자. 2만에 5를 약분하면 이 식이랑 약분하면 되니까 4가 될 거예요. 4,000. 그 다음 5랑 약분하면 4,000이 되고 4,000은 14배니까 5만 6천원 차례. 그럼 3x 플러스 8,000이 5만 6천이 돼야 돼. 8,000 이항하면 3x가 같아야 돼. 48,000. 이거 이항한 겁니다. x 앞으로 나누면 x가 16,000원이 나와요. 자, 근데 마지막까지도 볼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또 더 해야 돼. 왜냐면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 물건의 가격이야. 즉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분할해서 낸 거니까 이 낸 금액들도 합쳐야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돼요. 가보자. 자, 그럼 일단 아까 일단 A가 낸 금액을 검사하면 아까 10을 잡았고 있었는데 A가 잡았던 게 요거였을 거예요. A는 6x 플러스 2만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B가 냈던 금액은 Y끼리 싹 다 더하면 너무 좀 지저분하게 구하네. 이거였어. 요게 이제 A가 낸 총금액과 B가 낸 총금액이 전체 물건의 가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금 나왔던 거 대입하면 됩니다. 자, X에다가 16,000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2만을 대입해서 계산을 가격을 검토하면 자, 16,000원의 6배 96,000원에다가 2만원 더하고 여기는 2분의 11이 2만이니까 2 하나 날리고 이게 만인 거잖아. 만에다가 12 곱하면 되니까 11만.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은 이거 11만 6천원인데 거기다가 11만원 더 더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정답이 이거예요. 다 더하면 찍어서 맞출 수 없는 문제였어요. 22만 6천원이다. 오케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일단은 계산도 마지막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 요거 문제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겠구나라는 걸 저렇게 짧게 말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도전 잘 받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금 풀면서 좀 어렵다 싶었지만 24번은 생각보다 할만해요. 자, 얘들아 24번 너희가 1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풀 수 있어. 그래프가 없으면 너희가 직접 그려요. 그래프 없으면 직접 그린다. 얘들아 문제 보니까 y는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있었대. 쉼표 y는 ax. 자, 근데 이 두 그래프와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땡땡 3명 6이 됩니다. 그러면 저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을 합하시고 그렇습니까? 일단 문제는 뭐 세 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읽고 나서 뭐부터 해야 되지가 안 떠올라요. 그렇습니까? 문제는 다 읽었는데 뭐부터 하지가 안 떠올라. 괜찮니? 애초에 우리 애들라 24번이니까 시간 너무 있을 것 같다. 자, 보자. 첫 번째. 넓이가 몇이라는 걸 주었으므로 그 도형을 그려봐야 돼요. 따라서 얘들아 이거 한번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자, 일단 앞에서부터 그릴게. 얘는 x, y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해보자. 그럼 그래프 살짝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1차 함수에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가 있지? 첫 번째? 절편을 긋고 연결한다. 또는 기울기를 찾고 비스듬하게 그리면 돼. 비스듬하게. 근데 저희는 주로 절편을 좀 좋아하니까요. 한번 얘들아 첫 번째가 뱉어내는
x의 절편과 y 절편을 따로따로 조사해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 1차 함수의 절편 공식을 쓰면 되겠죠? 1차 함수의 절편 공식 y가 0일 때 y 0.4 점수하면 x가 나오거든요. 며칠 베타입니까? y가 0일 때 마이너스 6 얻어진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이항하고 4배 하면 돼요. 그럼 x는 몇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 절편은요. x가 0일 때를 인정하면 0일 때 상대방이 0이 되면은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각각 그리면 돼. 자, x 절편 먼저. 자, x축에서 마이너스 6을 찍어. 대충 왼쪽으로. 자, 그 다음 y 절편은 2분의 3이면 한 1.5잖아? 1.5 정도의 수인 거야. 그럼 y축에서 2분의 3, 1.5 여기쯤이야. 그러면 두 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 그래프 다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y는 ax 그릴 거거든. 근데 얘들아 y는 ax를 그릴 수 있을까? 네, 그릴 수 있죠. 왜? 중학교는 얘를 우리는 x 뒷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 사실 x 뒷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정비례라고 부릅니다. 정비례 그래프. 그럼 정비례 그래프는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직선이면서 원점을 지난다. 즉 원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얘는 지금은 십자가 여기는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하면 돼? x 앞에 조인수. 이거 a 근데 문제에서 양수가 적혀있다. 양수 a를 구하시니까. 그러면은 y는 ax는 a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일 거예요. 즉 올라간 형태. 그럼 첫 번째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이야. 첫 번째 a가 충분히 크면 4, 5, 6 a가 충분히 크면 얘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다시 a가 엄청 가파르다라는 수면, 양의 수면은 얘가 직선이면서 위로 향하는 어떤 가파른 직선이 나온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등장한 걸 색칠해 볼까 얘들아? 어떻게 돼? 얘들아 그냥 2번이야. 그럼 1번 지나가고 2번 지나가고 얘들아 y축도 직선이지? 3번 y축도 직선이다? 그럼 y축은 어디 있어? 여기 세로선. 자, 그러면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란 말이죠. 내 그림상 요 삼각형 모양 보여?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은 6이 되어진다라는 단서가 있어. 그치? 자, 근데 이 삼각형은 대충 바라봤을 때 둔각 삼각형이지. 둔각 삼각형. 그럼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머리를 얘들아 90도 회전시켜주면은 보고 있니? 이 삼각형 넓이가 6이라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를 지금 밑으로 잡고 이 꼭지점 멀리 있는 점을 요거를 이 밑변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가 높이니까 여기가 지금 높이일 거라. 다시 삼각형의 밑변의 높이를 찾으면 눈으로 찾으면 여기가 밑변쯤이고 얘를 높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 따라오니?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확대해서 그려줄게. 지금 이 삼각형의 너비가 6이 된다라고 돼 있지만 일단 여기가 지금 밑변으로 잡으면 여기 2분의 3으로 적혀 있잖아요. 다시 요 길이는 절편을 중간에 그려줬으니까 마리오와 2분의 3 중에 2분의 3인 거지. 그럼 여기 2분의 3이야.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은 이 삼각형의 높이야. 그럼 요 길이를 잠깐 동안 모르니까 네모라고 잡자. 1, 2, 3, 4 네모.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밑변과 높이를 찾고 곱하고 절반하다가 넓이 공식이니까 넓이를 검사해보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하는 수가 6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숫자가 좀 특별하게 나옵니다. 네모 몇이죠? 그게 들어가는 네모야. 이 겹이야. 이 길이. 양변을 먼저 곱하면 4분의 3거든요. 그럼 요거 곱했을 때 이게 되냐면 딱 봐도 이게 몇이에요? 8? 잘했어요. 8이죠? 8이어야만 되죠? 그럼 8만큼 길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그림이 못생긴 것 뿐이지 적당히 기울이면 여기에 지금 간격이라고 할까? 높이가 되는 부분이 8 정도가 나와야 그림상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8이라는 건 또 뭐 더할 수 있어? 셋 중에 여기 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게 돼요. 이 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이 점은 원점으로부터 가고 가면 x, y가 보이는 건데 x랑 y 중에 요 8이라는 게 이 길이만큼 좌표를 가질 테니까 8, 몇이겠죠? 알아봅니까? 자, 항상 점은 좌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점이 놓인 곳은 몇 콤마 몇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가. 얘는 점의 위치는 x, y를 읽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8이 먼저 나왔잖아. 그럼 이 높이만큼 8이 이 변의 길인 거니까 이놈의 좌표까지 영향을 주는 거지. 좌표에 영향을 주는 거죠. 8, 몇이겠죠? 네. 이해됩니까? 8, 몇인데 여기 뒷부분도 구할 수 있어요. 왜죠? 8, 몇인데 이 점은 선과 선에 동시에 지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두 번 대입할 수 있어. 이놈은 두 번 대입 가능해. 자 근데 그럼 8이라는 좌표를 얻었으니까 다음 y는 대입하기 쉬운 곳에 넣어요. 둘 중에 대입하기 쉬운 곳에 넣어버려요. 오케이? 당연히 앞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오케이? 그럼 x에 살짝 8을 맛을 보자. 여기다 8을 넣어봐요. 그럼 이거는 규칙성이 맞는 y를 구하면 암산 되니? 지금 대입보자. y는 이야 4분의 1 빼기 8에다가 2분의 3이야. 자 근데 여기 곱하기 먼저 하면 이거 2잖아. 그치? 그럼 2 더하기 2분의 3인 거니까 통분해서 더하면 2분의 7이가 나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꼭지점의 좌표가 확정됐어요. 8, 2분의 7.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도윤아 뭐 하면 될까? 이제 A를 보여요. 그치? 이거를 이젠 여기다 대입해. 동시에 지나는 점이 확정됐으므로. 따라서 지금은 8, 2분의 7이라는 수를 뒷줄에다가 대입해보자. 이번엔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이제 y는 ax에 지나는 곳이라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x가 8일 때 y는 2분의 7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붙이면 2분의 7을 잡아 8a 아닙니까? 8a. 자 그럼 이거 a 앞으로 놔두면 a가 분수 형태가 나옵니다. 자, a는 16분의 7. 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풀이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A를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근데 쌤이 그러면은 쌤 이거 첫 번째 직선을 기울이고 이 직선도 기울여서 그랬더니 요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니까 8이니까 막 구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 다시 한번 이건 첫 번째 가능성이야. 쌤이 가스라이팅 했지만 이거 돼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뭘까요? 이번에는 이번에 덜 가파르게 잘했어. 덜 가파르게. 자 일단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니까 A가 16분의 7이 나왔어요. 자 근데 다시 그려보자. 자 X축과 Y축에다가 다시 얘를 그리면 절편이 있었으니까 다시 찍으면 여기 마이너스 6이었고 여기 2분의 3이었고 연결한 게 1번 직선이었어.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Y는 AX가 원점을 관통하는 건 여전해요.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례 그래프는 직선이면 다 되는 거야. 정비례.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이 완만한 정비례, 엄청 완만해. 근데 예를 들어 거의 X축에 가까울 정도에 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다? A가 그러니까 AX의 저 A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A가 너무 낮아서 완만하게 그려지는 직선이면 이때도 1번과 방금 그린 것과 Y축이라는 곳으로 둘러싼 곳은 Y축은 여기니까 선 Y축 여기가 둘러싸지는 것도 찾을 수 있다고요. 가능성 두 번째. 이렇게 그려져서 넓이가 6일 때도 한번 검사해줘야 돼요. 1사분면에 그려질 수 있는 거고 2사분면쯤에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따져줘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해보자. 얘는 또 뭘까요?
그럼 얘들아 이런 모양이 된다고 치면 돼. 얘들아 이런 모양이 된다고 치자. 근데 어쨌든 넓이는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둔각 삼각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변과 높이만 찾으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밑변과 높이만 찾으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 표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이 반대 꼭지점에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높이를 이렇게 수선으로 그리면 얘를 또 네모라고 잡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이 구시면 어떻게 돼? 아까랑 비슷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절반 곱하기 절반. 그러면 이번에도 넓이 구시 쓰면은 밑변의 길이에다가 곱한다? 높이 y다. 높이 네모 절반. 그럼 6 나와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는 몇 나오겠어? 8 나오겠죠. 자 근데 네모는 8인데 요만큼이 8이라는 건 이 꼭지점 좌표는 미치겠어요? 마이너스 8콤마겠죠. 자, 좌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방향과 위아래 방향을 따로 해석하면은 얘는 이쪽쯤이야. 그럼 이쪽에 있다는 게 일단은 높이라는 길이가 8이 되긴 해야 되니까 8 이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좌표를 읽으면 마이너스 8,8이겠죠. 오케이? 된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이고 y 잡으면 또 뭐가 있어? 이 점은 직선과 직선의 상호작용하는 곳이야. 상호작용 도와주는 곳이야. 즉 두 번 지나는 거니까 교점이잖아. 교점이라는 건 대입할 수 있어. 두 번 대입할 수 있지. 따라서 마이너스 8일 때 y는 대입하기 쉬운 곳을 찾자. 또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언더스탠드? 그럼 이번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넣어보자고. 마8. 그럼 얻어지는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8 곱한 거에다가 2분의 3이야. 근데 이걸 먼저 곱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거기다가 2분의 3 더해봐. 그러면 통분해서 더하면 음수가 나오긴 하는데 음수꼴 마이너스 2분의 1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확정된 좌표를 확정이 된 좌표예요. 이 점의 좌표. 다음 거에 대입하는 거예요. 다음 거. 여기다 또 대입하는 거죠. 오케이. 자, 다 왔어요. 그럼 y는 ax라는 식에다가 얻어진 점에 좌표꼴을 대입해보자. 그럼 서로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같다 마이너스 8a야. 이거에 들어가는 수는 있어요. 나누기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몇 나오냐면 16분의 1꼴이 나올 거야. 플러스 16분의 1이나.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모든 a를 구했어요. 16분의 1짜리와 16분의 7짜리를 아까 구했고 방금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이걸 맞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a의 총합은 16분의 7과 16분의 1 더하면 16분의 8 약분하면 2분의 1이 최종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화하려면 먹고 뱉지 말고 끝까지 먹으세요. 뭐냐면 그래프가 두 번 그려질 수 있겠다는 거. 첫 번째 확정된 그래프는 기울여 놓고 두 번째가 확정이 안 되지만 x 앞에 있는 게 몇인지에 따라서 가파르거나 원만한 게 나오겠네 라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한 다음에 가파를 때부터 가파른 직선이면 여기서 만나니까 삼각형 모양이 넓이가 6이 되니까 밑변과 높이를 곱했을 때 6이 되려면 네모의 길이가 8이 보여줘. 8. 지워버렸다. 8이고 그냥 8, 며칠 동시에 대입하면 동시에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 y가 2분의 7 나왔었고 여기가 8,2가 7이었거든요. 일단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a는 16분의 7 나오고 두 번째는 뭐다? 좀 완만하게 그려지는 ax면 이쪽쯤에서 만나니까 삼각형의 너비가 이렇게 되려면 윗변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 또 8 나와야 돼. 8이지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로 뒤집었고 8, 땡땡이인데 이거는 또 뒤집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푸시면 된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도장을 잘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걸 풀 줄 알아야지 수학을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좋습니다. 남은 시간